비빔밥 하나 있고 배추전 하나 있고. 얼마인지 얘기 안 해도 몇 개 나가야 돼. 큰 거 줘봐. 6개짜리. 아, 이건 좀. 아, 이거 드려. 네, 맛있게 드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료 떨어지면 문 닫거든요, 저녁에. 근데 보통 한 7, 8시 정도면 거의 재료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날 국수 한 거를 그날 하거든요. 저희 하루에 국수를 2번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면 자체에 콩가루하고 밀가루하고 같이 반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안동국시라고 할 수 있지요. 저희는 오시면 저희 집이 이제 국수값하고 똑같이 제가 그냥 수육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요. 6,000원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드세요. 자, 여기 있어요. 7번 거 나왔어, 수육. 옛날 그 칼국수 맛이니까 그런 생각나서. 콩가루에다가 묻혀가지고 콩가루 묻혀서 이렇게 달달하게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옛날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 생각이 나요. 나 결혼하기 전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 애기 배부르기 전부터 왔었는데. 진짜요? 네. 제가 아가씨 때부터 와서 장사를 했거든요, 어머 밑에서. 그때부터 오시던 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거, 임신해서 배불러가지고 아들 노는 거, 딸 노는 거 다 봤어.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와도 맛이 한결같아서 참 좋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사시다가 10몇 년 만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와서 드셔보시고 어머 10년 전하고 그대로 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동시장이라는 재래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운영하고 있는 43살 김미령입니다.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던 가게를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 매출 한 4억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 12월이면 31년째 되고 있어요, 국수집이. 그러니까 저는 엄마 밑에서 정식적으로 직원으로 일한 지는 지금 한 1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게에서 지금 준비한 음식인데요. 원래는 제가 국수가 전문이에요. 근데 이 스튜디오 안에 국수를 살면서 가져오면 좀 불 수 있어서 저희 가게에서 또 다른 사이드 메뉴를 하는 음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음식 맛을 좀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희 집이 국수가 한 그릇에 6,000원씩 받아요. 이 수육도 똑같이 6,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 6,000원씩 받고요. 그러니까 6,000원씩 동일하게 가격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국수 장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이드 메뉴로 서비스 차원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 수육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맛있게 싸서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쌈장하고 이것만 이렇게 싸서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제가 이 고기가 뭐냐면 국산 생고기예요. 국산 생고기 전지인데 저희는 수입이나 제가 냉동을 전혀 쓰질 않아요. 어차피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고기를 대접하고 싶어서 드셔보시면 아마 어느 유명한 보쌈집보다 더 고기가 맛이 있을 거예요. 경상도 쪽 지방 음식인데 요거 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전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조선간장에 찍어서 하나 드셔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분들 같이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으로 또 맛있는 점이 요즘 여름이잖아요. 부추전 굉장히 맛있거든요. 저희 국수는 좀 불른 경향이 있어서 여기 끝에 요거는 뒤에 분도 한번 맛을 보세요. 딸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딸만 넷인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기사가 달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원에 연못도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좋은 걸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때쯤 돼서 사업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2층 집에서 살다가 지하실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그런 충격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죠. 저희 엄마는 한순간 바로 가장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전혀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하신 그런 분이 저희들과 아빠를 책임지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 엄마가 경동시장 그 상가 지하예요. 지하에 이렇게 기역자, 그러면 한 8분 정도 딱 앉으면 꽉 차는 그런 노점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배낭 메고 교복 입고 가서 엄마 뒤에서 설거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죠. 창피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간 이유가 뭐냐. 그나마 거기 가서 엄마 뒤를 좀 봐주면 용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죽지 못해서 용돈 때문에 정말 거기 가서 파도 다듬고 배추도 다듬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 국수 장사 일을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은 나아지기 시작은 했지만 그때 저는 학교를 다니기 어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뭐를 했냐면 발레를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했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요. 그렇게 발레리나의 꿈을 키워오다가 아빠가 사업으로 망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발레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3 때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용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입학은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금액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발레리나의 꿈을 완전히 또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용에 대한 열정이나 꿈을 전 쉽게 저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직장을 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놀이공원에 무용단에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아무래도 제가 발레를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디션에 합격을 쉽게 하겠죠. 그래서 무용단의 무용수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무용수의 그 월급이라는 게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아요. 이제 금액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겨우 제 용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엄마가 바쁘시거나 명절이면 거기 이제 재래시장이니까 명절이면 아무래도 좀 더 바쁘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거기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저희 엄마가 갑자기 당뇨로 합병증으로 눈에 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게에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아버지 약값이며 이제 뭐 식구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국수 장사를 엄마가 수술하는 동안 제가 하게 됐죠.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가서 배낭 메고 가 설거지하고 국수 써는 거, 삶는 거 이런 거를 어깨너머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정식적으로. 그래서 엄마는 한쪽 눈을 수술하고 몇 개월 만에 다시 국수 장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반대쪽 눈까지 또 합병증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완전한 국수 장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처음에 엄마가 이제 국수 장사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좀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저희 집은 지금도 곱빼기가 없어요. 국수집인데. 얼마든지 더 드리거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뭐 저렇게 퍼주기만 하냐. 정말 그 어린 나이엔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2년, 3년 그렇게 엄마의 국수 장사하는 걸 옆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장사에 대한 그런 걸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식 직원으로 엄마 밑에서 열심히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돈 받고 그냥 국수 삶아주면 되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장사는 바로 이런 거구나. 음식 장사는 마음과 정성으로 음식을 해서 내 손님에게 내놔야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30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힘든 과정, 월세방에서 병든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그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시댁 형편도 어차피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제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 두 분과 신랑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첫 아이를 딱 가졌는데 아이를 가지면 집에서 편안하게 뭐 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이 낳는 날까지 장사를 했어요. 아기 장사하다 가서 아기 낳았어요. 여자분들은 그거 낳아보신 분들은 그 힘듦을 아실 거예요. 전 둘째도 마찬가지로 낳는 날까지 장사했어요. 앞치마를 태워 먹었다는 믿어지세요? 앞치마 메고 배가 자꾸 나오니까 국수솥은 전 가마솥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이렇게 화력 좋은 그 버너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국수를 삶기 때문에 배는 자꾸 나오지 불은 세지. 그리고
앞치마에 불이 붙어서 아이 둘 놓는 동안 앞치마를 몇 개씩 태워 먹기도 했었어요. 정말 불 끄느라고 막 소동도 벌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또 다른 두 번째 또 월세방을 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집을 이제 담보를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 3개월 때 월세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2천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집으로.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두 번의 월세집을 가봤어요. 그래서 또 그걸 부딪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쥐어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을 쥐어주는 거겠지. 저는 그때부터 제 어깨의 힘을 더 키우기 시작했어요. 힘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그런 힘을 키우기로 좌절하는 것보다 힘을 키우자라고 하면서 전 또 그때부터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월세방에서 2년 만에 나는 꼭 전세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우리 신랑하고 같이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낮에는 국수를 팔고요. 저녁에는 가게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뭐냐면 만두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랑은 앞에서 피를 밀면 저는 그걸 가지고 만두를 만들어서 냉동에다 얼려놓고 그 다음날 생만두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국수 장사를 하니까 손님들도 그걸 알아주시는지 점점 더 손님이 더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D 점포를 늘린 거거든요. D자로 넓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D자로 점포를 늘려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요 뒷자리에 시장 통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방앗간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싸게 얻어서 그걸 아주 현대적으로 깨끗하게 꾸몄어요. 저는 재래시장 아니지만 재래시장에서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에 와도 호텔 못지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갈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최초로 재래시장 안에서 통유리를 제가 딱 해놨어요. 가게에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자동문을 달았어요. 왜 그럼 저희 집은 아무래도 좀 단골분들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어느 점포로 들어갔는데 한 문을 열면 문이 열었다 하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재래시장이면 뭐 어때? 그래서 저는 통유리에다가 거기다 자동문을 달았어요. 그렇게 재래시장 발전은 뭐 다른 게 아니다. 나부터 노력해서 하면 손님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청결함, 재래시장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오직 국수집에서 국수만 생각하면서 국수 가게를 발전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재래시장이니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장사를 하잖아요. 아, 엄마가 하던 거 자리다 보니까 젊은 게 뭣도 모르고 저렇게 자꾸 확장을 하는구나라고 처음에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일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엄마랑 제일 장사가 잘 될 때는 매출이 한 40만 원, 50만 원 올렸어서. 근데 제가 뒤에 확장을 하고 나서부터 그 배로 매출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대신 저는 그 안에다가 재래시장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시원한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저는 테이블, 국수집 가면 테이블이 거의 좀 작잖아요. 저는 레스토랑 테이블 갖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동안 내가 조금 몇 그릇 덜 팔더라도 오신 분은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저희 가게 가면 한쪽 구석 베이비 체어도 2개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포크나 수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릇, 물컵 이거 따로 세팅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정말 최신 시설에 깨끗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서비스 좋고 하지만 밖에서는 옛날 재래시장의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양쪽에 그걸 다 잡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재래시장 같은 데 놀러 가면 약간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먹는 재미. 저희는 지하 1층인데 재래시장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을 내려가는 순간 여름에 체감온도 50도 이상이에요. 후끈해요. 앉아 있으면 땀이 이렇게 줄줄줄 흐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장을 해서 에어컨을 시선을 해뒀더니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 더운 날 이게 먹고 싶어서 오고 싶은데 그 더위를 생각하면 정말 못 오겠더라. 근데 그렇게 확장을 하고 나니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손님들 한여름에도 와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저는 그 시장 안에서 제가 최초로 정식 허가를 내서 카드를 사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무허가 많잖아요. 그냥 현금 거래 많이 하고 무허가인데 전 제가 직접 구청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고 싶다. 세금 낼 거 내고 와달라.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 막 그런 분들이 한 10대 분들이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상 뭐 환기구 뭐 이런 게 다 조건이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래시장을 살리기 하면서 이런 거 안 해주냐. 젊은 사람이 여기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드기 갖다 놓고 근데 아니 무슨 시장에서 무슨 카드야. 옆에 막 보리밥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카드를 이렇게 그런데 시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맞게 카드를 놓고 젊으신 분들까지 와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젊으신 분들 요즘 뭐 SNS나 정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소문이 더 많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은 시장 안에 있지만 시장 손님은 없어요. 하나도. 멀리서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여자분들 딱 들어오면 아, 저 집은 안동집 손님이야 라고 알아요. 저희는 테이블이 좀 넓기도 하지만 전 주문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절대 손님보다 시선 아래에서 주문을 받아요. 테이블을 잡고 몸을 낮춘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셨잖아요. 저는 제 신랑하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일부러 갔어요. 왜 갔냐? 그 사람들이 손님들한테 어떻게 서브를 하는지를 보여주려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갔어요. 거기 가면 주문 어떻게 받아요? 무릎 딱 꿇죠 이렇게. 거기 가보셨죠? 그걸 직접 몸소 경험하게 해줬어요. 저희 신랑이 키가 185예요. 체격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서 손님은 앉아있는데 위에서 쳐다보고 주문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거기도 덩치나 뭐 작은 모두 크니까. 그다음부터 거길 갔다 오라서 우리 신랑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무릎 꿇고 테이블 잡고 손님보다 시선을 더 낮게 하고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장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항상 부족한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에서 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생각하고 저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수 장사니까 국수 장사로서 여기서 내가 손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에 최고를 해드리자. 저는 항상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손님들이 와서 이제 많이 블로거들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래 젊으신 분들이 아 사장님 정말 재래시장에 왔는데 재래시장에서 국수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급 호텔에서 뭘 먹고 그리고 대접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저는 그때 더 힘이 더 생기고 즐겁기도 하고 아 내가 참 행복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수를 삶을 때 정말 이제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국수를 삶아요. 정말 맛있게 해서 우리 이손님한테 대접을 해서 정말 정말 잘 먹었어 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국수를 삶아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진실한 그런 마음이 이제는 나와요. 그래서 하루하루 국수를 삶아서 팔 때 돈을 벌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니까 돈도 당연히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월세방에서 노력과 고생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런 결과에 대한 그 대가는 꼭 있구나. 전 지금 그 대가를 받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국수 장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철칙으로 지키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이거 오늘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서 예쁘게 하고 오긴 했어요. 근데 저 국수집 갈 때 이렇게 하고 나가요. 여기 앞치마 매요 가서. 겨울에는 검정색 벨벳 원피스도 입고 이래요. 그리고 여름엔 등에 큰 리본 달린 브라우스도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전 머리 이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들 멀리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상호 같은 거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막 찾다가 저를 딱 보고 알아요. 저 집 맞네 그래요. 왜? 제가 올린 머리에다가 싹 하고 있으니까 항상 어느 날 어느 때 와도 항상 전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아침에 아이들을 이제 아직 초등학생이거든요. 아침에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저는 하루에 30분 목욕을 꼭 합니다. 그 시간이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마음가짐이에요. 어제 내가 좀 그 손님한테 좀 약간 말투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우나에서 소문이 뭐냐면 저는 시계예요, 시계. 제가 딱 들어오면 어머 9시인가 봐 이래요. 그럼 저는 30분 목욕을 꼭 하고 깨끗하고 예쁘게 하고서 출근을 합니다. 왜 시장 안에 있는데 왜 꼭 지저분하게 아줌마처럼 해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출근할 때 꼭 구두 신고 출근해요, 저. 키리를 아시죠? 출근할 때 그거 신고 가요. 딱 예쁘게.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국수 장사 하니까 키리를 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출근할 때 키리를 막 이렇게 신고 가요. 그리고 옷은 요렇게 입고 저 국수 삶아요, 정말. 항상 요렇게 입고 손님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래요. 아, 여기 국수집 오면 사장님이 너무 깨끗해. 국수 맛이 저절로 날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받고 손님한테 국수를 팔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받고 국수를 파는 사람이니까 좀 더 남들은 어떻게 가서 봉사도 하는데 정말 진실한 깨끗한 재료와 조금 비싼 재료를 사서 손님들한테 좀 덜 남더라도 많이 팔면 되잖아요. 장사에서 남는 거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남아요.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만 더 덜 가끔 손님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맛있는 걸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집은 오시면 얼마든지 더 드려요. 국수 드시면 좀 더 드세요. 그리고 쌈하고 밥도 좀 서비스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이 오면 6천 원짜리 국수로 정말 6만 원짜리 같은 정식을 먹고 가는 느낌이 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조금씩 비싼 재료를 씁니다, 솔직히. 왜냐면 될 수 있으면 딱 먹어보고 반할 수 있게. 아, 이 집은 이래서 또 와야 돼.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항상 보통 식당들에서 쓰는 게 배추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는 항상 좋은 걸 써요. 이제 제가 배추를 3가지를 쓰거든요. 쌈 배추, 그리고 국수에 넣는 얼갈이 배추, 김치하는 통배추, 이렇게 배추를 제가 3가지 사는데 저는 시장에서 제일 비싼 배추는 제가 사요. 대파도 차고 싱싱하고 좋은 거. 뭐 이런 거에서 식자재 그런 걸 준비해서 항상 손님한테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희는 사입을 무조건 전날 해놓는 게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무조건 사입해서 그날 팔고 딱 끝내요. 재료가 떨어지면. 면도 여름에는 새벽에 한 번, 점심 장사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써는데 저는 진짜 많이 배봤어요. 우리 애기 임신했을 때 7개월인데 손가락을 이만큼 잘랐어요. 그래서 갔더니 애기가 이틀 동안 안 노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죠. 제가 솔직히 저는 태교 같은 거 못하고 맨날 설거지에다 음식물 찌꺼기 막 그 시장이니까 시끄럽잖아요. 막 그러면 선생님 괜찮을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즐겁게 하면 아이도 즐거운 거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한 번도 태교도 못하고 맨날 음식물 찌꺼기에다 막 그런 걸 보고 낳는데도 아이들 둘 다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따라오는구나. 다 잘 되는구나. 정말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옆도 쳐다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손님들한테 그걸 받아요. 손님 오시면 저희 집은 들어오시면 손님들이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오다가도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막 웃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인사를 엄청 크게 하거든요. 사장이 내가 크고 밝게 하는데 직원들은 당연히 따라오죠. 직원과 사장의 차이가 없어요, 저희 집은. 똑같이 상 치우고 똑같이 설거지 그릇 갖다 놓고.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주방 담당이니까 음식을 이제 담당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이 같은 식구처럼 내 일처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확장도 해가고 할 수 있고 손님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도 우리 식구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항상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국수집이잖아요. 근데 국수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가게를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수집인데 뭐 3분, 4분 이렇게 같이 오셔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면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 메뉴로 비빔밥을 넣었어요. 겨울엔 돌솥 비빔밥, 여름에는 그냥 비빔밥.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반응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 식사 안 하고 많이 출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점심에는 국수를 먹으려면 조금 서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한 10분이 오시면 비빔밥을 한 그릇씩 다 드세요. 그럼 제가 국수 한 2그릇 서비스해요. 아끼지 않아요. 손님한테 아끼지 말자. 저는 그런 위주거든요. 왜? 그 먼 곳에 저희 그 경동시장이라는 그 재래시장까지 오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일부러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 국수 맛을 보다가 이제 우리 집 국수 맛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국수를 드시러 오시게 되고. 그것도 영업 방법 중에 저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저녁에 장사하는 가게 하나를 또 하나 오픈을 했어요. 지금 1년 7개월 됐거든요. 거기 뭐냐면 저녁에 한 5, 6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하는 그런 곳을 일을 더 하나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목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목표가 뭐냐면 전 5층짜리 건물을 꼭 살 거예요. 제 지금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50% 달성했어요. 부채 없는 그런 건물을 사고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50%를 달성해놓고 그 50%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아마 이루고 나면 전 아마 또 다른 목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이 다 있으시잖아요. 제 꿈은 뭐냐면 체인점화 하지 않고 지금의 국수집을 내 솜씨로 내가 직접 만들어내서 정성껏 해서 손님한테 내놓는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확장도 안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아, 참 이 집은 맛도 있지만 참 따뜻한 그런 국수집이다라는 그런 걸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국수집을 끝까지 열심히 맛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저희 엄마의 모습을 많이 보고 전 배웠어요. 엄마가 항상 정성 들여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서운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가시도록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항상 오늘도 내일도 항상 똑같이 해라. 변함이 없이 똑같이 해라. 그러면 손님들도 그걸 알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옆에서 배우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익혀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자꾸 잘 되고 오시는 분들이 항상 즐겁게 드시고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가게 문을 손님들이 직접 열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 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가게에 들어오신 이상 우리 가게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맛을 내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라는 거죠. 좀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손님한테 뭐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대충 생각하면 대충 장사돼요. 최고로 열심히 하면 최고로 장사 잘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발로 찾아오신 손님을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방문할 수 있게 만들면 그럼 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만 성공법 꼽아준다면 어떤 게 될까요? 예, 위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게 아니라 맛도 물론 음식점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재래시장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으면 위치는 재래시장에 있지만 위생이나 뭐 음식 관리 그런 쪽 서비스 이런 거에 아 이건 재래시장이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장사를 하면 재래시장에서도 충분히 음식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국식 김미령 사장님의 성공 비결은 첫 번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무용가로서의 꿈을 접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국수집을 물려받았으나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청결한 내부 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수집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접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술안주 손님을 위한 고기 안주류와 식사 손님을 위한 비빔밥 메뉴를 추가 구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좋은 재료, 청결한 분위기, 단정한 복장과 용모에 대한 자신만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차별화되겠습니다.